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Q 펑션의 형태로. 요거에 전송되는 시그널 웨이브 폼은 phi of t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우리 배운 거에 의해서. 그러면 phi of t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왔냐면, g of t cosine 2pi fct. 그리고 이걸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은 이게 2분의 2g가 나오니까 2g over 2 하면은 앰플리튜드가 1인, 파워 에너지가 1인, 일종의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 phi of t를 쓰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앰플리튜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리시브드 시그널의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노이즈 n이 제로하고 2분의 n-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2b를 보내든 마이너스 루트 2b를 보내든 에러가 발생하는 것의 원인은 바로 노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MRE PAM으로 한번 문제를 확대해 가지고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심볼 에러 레이트를 한번 구해 보면 이렇게 써 볼게요. MRE PAM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예제로 제가 4PM을 써볼게요. 4PM을. 그리고 S1, S2, S3, S4. 이 SM을 이렇게 놓을게요. SM은 2m-1-m 제가 D라고 쓰겠습니다. D라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3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송되는 시그널의 형태는 SMT는 바이너리인 경우가 똑같죠. 네. 그 다음에 phi of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여라 라는 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여라.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처음에 S1을 보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ssume S1 is sent.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에러 이벤트. 에러 이벤트는 언제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probability of SM은 모두 n분의 1로 같다. 그러니까 맵 디시전 룰은 무엇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ML하고 같고 AWGN 채널에서는 바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하고 같은 거죠. 디시전 내릴 때. 그러면 S1을 보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언제 에러가 날까요? R 값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M 플러스 노이즈가 섞여 있고 N은 가우시안 베리언스 2분의 N-인데 언제 S1을 보냈는데 에러가 발생할까요? R이 어떤 값일 때 에러가 발생할까요? 에러 이벤트는 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R이? 답은 R이 무엇보다 클 때인데 무엇보다 클 때 에러가 발생하겠어요? R 값이. 응? 마이너스 2D.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D라고 한다면 이 R이 이쪽에 있으면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 이벤트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R이 마이너스 2D보다 크면은 에러는 발생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의해서 그게 바로 옵티멀한 지금 디시전 룰이잖아요. 그쵸? 이퀄리 프로버블 하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러 이벤트를 이제 알아냈으면 probability of 에러 이벤트 R이 마이너스 2D보다 클 확률. 이 확률이 무엇이냐면은 S1을 보냈을 때 발생하는 에러다라는 거죠. 그쵸? 확률을 구하려면 무엇을 알면 되냐면은 PDF를 알면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R이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항상 확률 생각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뭐지? 그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뭐지? 그렇게 순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R의 PDF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인데,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R이기 때문에,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R의 PDF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컨디셔널 PD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2D부터 무한대까지. R 값이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얼마겠느냐라는 것을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R에 대한 적분이다. 이해되죠? 그쵸? 저렇게 구한다라는 거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1을 보냈을 때 R의 PDF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지. 어떻게 그림이 될까요? R의 PDF는 어떤 형태예요? 가우시안. 그쵸? R은 가우시안이죠? 그쵸? R은 왜냐면 S1 플러스 노이즈의 형태잖아요? 그쵸? 가우시안인데 가우시안이면 평균하고 베리언스만 알면 돼요. 평균이 뭐예요? 이 4PAM 경우에. S1이 마이너스 3D니까 평균이 마이너스 3D이고 베리언스는 얼마예요? 2분의 N0. 그쵸? 자, 다시 한번 보면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R 값은 마이너스 3D 플러스 노이즈. S1 is sent. for M은 4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D가 되고 이 그래프가 바로 FRS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되냐면 R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마이너스 3D 2분의 N-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 PDF를 우리가 저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D니까 마이너스 2D보다 클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요 면적을 구하여라 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저걸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적분을 해보면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 적분 마이너스 2D부터 무한대까지 1 over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인데 2분의 N-을 대입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이니까 N-이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3D의 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 빗금치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이게 첫 번째로 구한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구해 봅시다. 두 번째 거는 무엇이냐면 probability of error S2를 보냈을 때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S2는 여기에 있어요.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플러스 D, 플러스 3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플러스 D, 플러스 3D 마이너스 D, S2를 보냈을 때 R 값이 어디에 있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겠어요? R 값이. 에러 이벤트가 언제냐 이거예요. 에러 이벤트. R이 마이너스 2D보다 작고
또는 0보다 크면 R 그 S2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디시전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쵸? 저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저 확률은 즉 S2를 보냈을 때 에러는 probability R이 마이너스 2D보다 작거나 또는 R이 0보다 크거나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 똑같을 거예요. 1 마이너스 probability 마이너스 2D와 R이 0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correct decision 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빼는 거하고 똑같겠다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자, 이제 저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저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PDF 마이너스 2D 0 1 빼기 그 다음에 FR 여기 R 제가 빼야 되겠다. 다시 FR 마이너스 2D를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S2를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빗금치인 걸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D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D면 0보다 클 곳. 요 면적이 바로 여기를 계산한 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R은 역시 똑같이 R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일 거예요. 가우시안인데 평균이 마이너스 D이고 2분의 N 낫이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계산은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probability of error S3를 보냈을 때 1, 2, 4 자, S3예요. S3를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에러 이벤트가 언제가 되겠어요? R 값이 어디에 있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2D. 2D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R이 0보다 작고 또는 R이 플러스 2D보다 크면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 S3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 probability R이 0보다 작고 또는 R이 2D보다 크고 S3를 보냈다는 가정하에 이 계산은 1 마이너스 0과 2D 사이로 되어 있는 R, S3, DR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R이 플러스 D가 평균값이고 2분의 N 낫이 베리언스인 그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D 이 면적을 구하는 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쵸? 지루하지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probability of error S4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플러스 3D 플러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D 이제 S4를 보냈다는 가정하에 아까 똑같이 이제 중간 생략하고 그려보면 여기에서는 에러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때만 발생할 거예요. 그쵸? 오른쪽으로 아무리 많이 가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에러 이벤트는
R이 마이너스 2D보다, 아니, 플러스 2D보다 작으면,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 S4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D까지 FR S4 DR.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 값은 플러스 3D가 평균 값이고 베리언스가 2분의 n 낫인 이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금방 m은 4일 때를 하나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결과적으로 나온 이 그림을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3D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D일 때는 그림을 잘 그려보고 싶은데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여기 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 면적과 그 다음에 여기 면적, 그쵸? 그러니까 요 면적은 probability of error S1을 말을 하고, 파란색은 두 개를 합치면 probability of error S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적, 그 다음에 여기 면적, 여기가 probability of error S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probability of error S4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잘 보면, 잘 보세요. 민값만 달라지고 베리언스는 다 똑같아요. 그쵸?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은 얘하고 겹쳐요.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겹칠 거예요. 그냥 평행 이동하면. 그쵸?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다 모양이 똑같은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에서의 면적이냐면 마이너스 3D고 여기가 마이너스 2D니까 마이너스 D, 그러니까 D만큼 떨어진 곳의 이상보다 큰 여기 면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면적이 모두가 다 같죠? 이만큼 B급이나 이만큼 B급이나 이만큼 B급이나 이만큼 B급이나 모두 같잖아요. 저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저런 거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계산해서 6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6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하나를 이걸로 계산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0이라고 해놓고 이 랜덤 베리어블을 제로와 2분의 n 낫 그런데 D만큼 떨어진 곳 해서의 면적 요것을 구한 거가 저기 빗금친 그 전 페이지에서 나온 빗금친 부분의 하나의 면적하고 똑같겠다라는 거죠. 그죠? 평행 이동한 것을 0으로 평행 이동해서 평균값을 0으로 한 거고 우리는 면적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을 제가 fx라고 놓는다라면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 SM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D에서 무한대까지 이거하고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언제 이거 같냐면 M은 1 또는 4일 때 그리고 SM은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미안합니다. 제가 써놓고 1, 4 일 때 M은 4일 때 그죠? M은 2, 4일 때는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양쪽으로 1, 4에서는 하나만 필요한 거죠.
양 끝에 있는 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n not x 제곱을 2분의 t 제곱이라고 놓자 하고 풀면 돼요. 그러면 n not t는 루트 n not 2분의 x. 그렇죠? 그래서 d를 대입을 하면은 d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q의 루트 2t제곱 n 낫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계산 가지고 제가 빨리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썼어요? 자,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m은 1부터 4까지 probability of error SM에다가 각 심볼이 일어날 확률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M4일 때 probability of SM을 저희는 4분의 1이라고 놓았기 때문에 4분의 1, 그 다음에 각각이 뭐가 됐냐면 처음에 m은 1일 때는 q 루트 2d 제곱 n not, 그 다음에 2 곱하기 q 2d 제곱 n not 플러스 2q 2d 제곱 n not 플러스 q n no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각각 뭘 나타내는지 알겠죠? 처음에 이 텀은 probability of error S1이고 요 두 개는 각각 probability of error S2, probability of S3. 그 다음에 요거는 probability of error S4.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이 B급 친거에, 아까 B급 친거에 뭐 하나만 있느냐? 하나만 있는 거가 제일 양쪽 끝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양쪽에 두 개의 에러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뭐라고 쓰느냐면 4, 5, 6, 4분의 6, 2분의 3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봤으니까 MR일 때 한번 해보세요. MR일 때. MR일 때 어떻게 되는지. MPAM은 이제 쉽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뚝뚝 해가지고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 있어요. 그죠? MR일 때. 몇 개가 있을 거냐면 똑같아요. 여기가 n-1, 마이너스 n-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n-1. 해서 두 개씩. 여기 D. 그리고 이 사이가 2D가 되도록 저는 이렇게 놓았어요. 여러분들 다르게 놓아도 돼요. 숫자를 다르게 놓아도 돼요. 그냥 저는 이퀄리 스페이스하게 놓았어요. 노테이션을 D라고 제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D라는 것을 썼는데 책에서는 뭐 A라고 쓴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아예 D를 1이라고 놓고 문제를 푼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뭘 놓더라도. 자,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됐었을 때, probability of error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2D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거리가 D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양쪽 끝은
이만큼의 에러가 양쪽 끝은 나올 거예요. 아까 요거가 뭘 계산한 거냐면 D 제로. 요걸 계산한 거란 말이죠. 이거가 항상 M은 1일 때하고 M은 M일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나머지가 지금 몇 개 남았냐면 M개 중에서 두 개를 뺀 거니까 N-2개는 양쪽에 나오는 요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왜 2 곱하기 Q였냐면은 나머지 심볼 같은 경우는 0, D, D. 이 두 개의 면적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에러 이벤트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Q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을 정리를 하면 2n-4 하니까 여기에서 2 곱하기 n-1 Q 뭐라고 써야 되냐. n-2 플러스 2 응? 2n-4에서 2n-2니까 2 곱하기 n-1 q의 루트 2d 제곱 n-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어디요? P2 앞에 M? 캐피탈 M? 미안. 나 하면서 지금 뭔가 내가 빼먹었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N분의 1이 붙어야 되죠. 그죠? 이퀄리프라고. 그거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도 못 넘어가고 계속 있었어요. 뭘 빼먹었지 하고. 이 n분의 2 n-1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1-n분의 1 이렇게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되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핑계를 대자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이 PM일 때 probability of error는 2 곱하기 1-n분의 1 Q의 루트 2D 제곱 n-no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때 숙제할 때 아마 불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SM은 2m-1-md일 때 이거의 average 에너지를 구하여라. 뭐 그런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심볼 에너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내가 나눠준 강의 노트의 그 결과가 값이 잘못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쓴 학생들은 뭐 숙제가 좀 이렇게 답하고 좀 이상하다 그런 이메일도 보내고 그랬었죠. 예.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값은 -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3, 제일 마지막에 m-1. 이걸 다시 쓰면은 -m-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렇게 쓰면은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d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심볼 에너지,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는 n분의 1 sm 제곱 m은 1부터 m까지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 이 안에가 1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해서 m-1의 제곱 그 다음에 d가 다 공통이니까 d제곱 이거가 몇 개 있냐면은 양수 쪽으로 있고 음수 쪽에도 있으니까 2를 써줘야 되는 거죠.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m은 8일 때는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m은 8이니까 8에서 1을 빼면 7이죠. 그래서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5, 7. 8개. 이렇게 제가 놓았을 때 이 2n-1-m이 되는 거죠. 그죠? d는 1이라고 내가 놓는다라면, 그죠? 여기다 이제 d를 다 곱해주면 이제 요 제가 놓은 요 값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심볼 에너지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라면 sm 제곱의 n분의 1이 되니까 여기 이거가 이쪽에 똑같이 마이너스로 있기 때문에 제곱한 거를 2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엇하고 같냐면 n분의 2d 그 다음에 m은 1부터 m까지 2m 잘못 썼다. m은 1부터 2분의 m까지 반만 하는 거니까 2m-1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n분의 2d 그 다음에 나는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의 에버리지는 n분의 2d 그 다음에 m은 1부터 2분의 m까지만 계산하고 여기는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될 테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2d 4 곱하기 m제곱을 썸하는 거니까 m제곱 썸하면 뭐가 돼요? 6분의 2분의 m 2분의 m 플러스 1 그 다음에 2m 플러스 1이니까 m 플러스 1 하고 계산하고 4 곱하기 2분의 m 2분의 m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m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틀렸어? d제곱. 고마워요. 월요일에 이어서. 자, 이제 이거를 계산해보자라는 거죠. 이걸 계산해보면, n분의 2d 제곱, 그 다음에 6분의, 2, 4, 2, m, m 플러스 2, m 플러스 1, 들어가고 2, 3, 마이너스 3, m 플러스 2 하고 그 다음에 6이니까 3m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계산하고 싶지 않겠죠. 괜히 시작했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결과를 적어왔을 걸 그 생각하는데 다 지워버리면 m제곱 2m 플러스 m 하니까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2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 플러스 3 2d제곱 곱하기 6분의 3m 없어지고 5 마이너스 1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혹시 뭐 빼먹은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3분의 d제곱 m-1,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책을 안 가져가지고 답을 제가 비교를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 50명이 듣고 있잖아요? 50명이 지금 다 더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책임을 우리 50분의 1로 나눕시다. 나한테 다 전가하지 말고. 다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저기 2명도 있으니까 52분의 1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에브리지가 3d제곱 m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d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d는 d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1, 3 곱하기 2의 에버리지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금방 그 전에 나왔던 요 식을 보면 P2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다 d제곱 대신에 금방 나왔던 그 심볼 에너지 값을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2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2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게 probability of error PAM일 때 그 다음에 Q 루트 n not 2d제곱인데 금방 구했던 거가 d제곱은 3 곱하기 2의 심볼 에너지 나누기 뭐였죠? 금방 까먹어. m제곱 마이너스 1 이걸 대입을 하면 probability of error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q의 루트 3 곱하기 2의 average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1 n not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d제곱 대신에 대입을 한 거예요. 아, 2를 빼먹었어. 그 6이네. 그쵸? 자, 그런데, 이의 에버리지, 이건 심볼 에너지인데, 심볼 에너지와 비트 에너지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비트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비트 에너지는 로그 2m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만큼의 비트가 모여져서 하나의 심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 에너지로 나타내면 1-n분의 1 q의 루트 6 곱하기 로그 2m 2p m제곱 마이너스 1 n not이다 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이거를 제가 감마 b라고 놓으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SNR per bit다 라고 놓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average n not을 제가 SNR이라고 하면 이것은 symbol energy, symbol SNR, per symbol 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감마 S는 로그 2m의 감마 빛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에브노 이야기했잖아요. 에브노. EB 나누기 N not을 에브노라고 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EB over N not에 따라서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dB로 표시해요. 보통 dB 단위로. 그러니까 EB over N not dB는 리니어 스케일에서 말하면 10 log 10의 리니어로 측정한 SNR에 10 log 10을 취한 거가 바로 dB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점점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의 커브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가 여기 있는데, 자,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래서 보면 M은 2일 때, 4일 때, 8일 때, 16일 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에브노 값이 8dB이면 비트 에러 레이시, 비트 에러 레이시 아니라 심볼 에러 레이시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였을 때 8dB였으면 여기란 말이에요. 와.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바이너리 PM을 쓰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조금 더 많은 약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지만 M은 4일 때는 저기 위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 더 커요. 비트 에러 레이시, 심볼 에러 레이시. 그쵸? 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냐면 심볼과 심볼 간의 거리가 되게 짧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아지고 그거가 바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성능 측정했을 때 D 값에 좌우를 하잖아요. 근데 그 D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능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32 PSK를 사용해서 32 PSK니까 5개의 비트를 한 번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쵸? 5개의 비트를 한 번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영상을 전송해서 문제가 없으려고 한다. 동영상 전송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10의 마이너스 5승의 심볼 에러 레이트 정도는 만족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 EB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라면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숙제에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제가 P2는 2 곱하기 1-n분의 1 Q에 여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알파 곱하기 감마 B. 이렇게 써놓을게요. 알파는 아까 나왔던 뭐 m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로그 2m. 이렇게 된가? 6 곱하기 로그 2m. 이러한 상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써놓고, 자, m은 32. 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2는 10의 마이너스 5승. 이라고 한다면, 이제 역으로 풀어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3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32분의 11. 32분의 31. 이렇게 쓰겠고요. Q 곱하기 알파 값을 m은 뭐 32일 때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알파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감마 B 하면 Q 루트 알파 감마 B는 제가 이거를 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베타라고 둘게요. 베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여기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루트 알파 곱하기 감마 B는 Q의 인버스 베타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마 B는 얼마가 될 수가 있냐면은 알파분의 1 Q의 인버스 10의 마이너스 5승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마 B가 required SNR이 뭔지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렇죠? 매틀랩에 여러분들 매틀랩 다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틀랩에 보면 Q FNC 매틀랩 함수가 있어요. Q 펑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으면 Q 펑션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Q of X는 Q 펑션인 거죠. 이 매틀랩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함수도 있어요. Q 펑션 인버스. 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지 인버스가 앞으로 간지 모르겠어요. 인버스 Q 펑션인지 Q 펑션 인버스인지.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값을 정확히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마 b는 n not 이 b이기 때문에 제가 n not을 계산하라고 k하고 t 값이 얼마인지를 줬어요. 볼츠만 상수는 얼마이고 룸 템퍼레이처 t는 18도일 때 n not 값을 여러분들한테 계산해서 2b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라 라는 거가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홈워크 어제 올렸는데 그렇죠? 이 홈워크를 제가 그 데드라인을 다음 주 월요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 주 중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MRE PAM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 정확하게 어널리시스를 해서 심볼 에러 레이트이 얼마인지 아는 거는 뭐랄까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서 꽤 하나예요. 왜냐면 이렇게 이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뭐랄까 자원, 에너지 자원은 얼마를 써야 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PSK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PSK일 때. PSK는 좀 더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실력이면 충분히 쉽게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에러는 언제 일어나느냐 라는 것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S1을 보냈을 때 에러는 여기를 n분의 2파이 n분의 파이 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시브 벡터를 R1, R2라고 우리가 하면 이제 2디멘셔널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받겠죠? 그렇죠? 자, assume S1 is sent. 그러면 R1은 무엇이 될 거냐면 이 S1을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편의상 루트 2S0 이렇게 놔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S1 제곱이 2S가 되잖아요. 그쵸? 컨스턴트 엔빌롭인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 크기가 바로 평균 에너지하고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S라고 나왔어요. 이 S 또는 이 에버리지. 제 S라고 쓴 건 심볼 에너지다 라고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R1 값은 루트 2S 플러스 노이즈. R2 값은 노이즈 2.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에러 이벤트. 에러 이벤트는 언제가 될 거냐면 R1과 R2가 이루는 각도 그걸 세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R을 탄젠트 인버스 R1, R2 R1과 R2가 이루는 각 그렇죠? 세타 R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세타 R이 n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이게 5입니다. 작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에러 이벤트는. 그래서 즉 이쪽에 있으면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각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 S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마이너스 probability 세타 R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에 있을 S1을 보냈다는 가정하에는 이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확률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확률을 계산하려면
PDF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의 PDF를 알아야 될까요? 세타 R의 PDF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 R의 PDF인데 F 세타 R. 그런데 S1을 보냈다는 가정하에 D 세타 R, 세타 R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등호가 솔직히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아마 되게, 등호 때문에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금방 말한 대로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등호를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 등호를 넣었어요. 네. 근데 왜 의미가 없냐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기보다는 나는 여기에서 안 쓰고 뭐가 나와요? 여기서 썼는데 아마 앞에서 내가 그렇게 안 썼다라면 앞에서 제가 실수한 거고 여기에서 굉장히 써드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이마시면 무엇이냐면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무엇이 무엇과 같은 확률은 항상 0이에요.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은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연료예요. 그렇지 않든 전혀 확률 계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그 부분이 센시티브 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컨티뉴어스와 디스크릿이 같이 있는 랜덤 베리어블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중요하죠. 크리티컬해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확률을 계산하려기 위해서 세타 R에 대한 PDF를 구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R1을 V 코사인 세타 R, R2를 V 사인 세타 R이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R이 있다라면 요거를 제가 V라고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V는 그러니까 루트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그러니까 V도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그렇죠? R1, R2를 변형해서 생긴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그렇죠? R1과 R2를 같이 한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치환을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R1과 R2의 조인트 PDF를 알고 있어요.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왜냐면 R1은 루트 ES 플러스 N1, R2는 N2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우시안 루트 ES 제로, 요거는 가우시안 2분의 N 낫, 제로 2분의 N 낫. 이렇게. 그리고 R1과 R2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PDF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두 개를 곱해보면 파이 N 낫 2에 마이너스 N 낫 그 다음에 R1 마이너스 루트 ES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R1과 R2의 조인트 PDF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F 세타 R이에요.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이제 여기 수학 문제입니다. 확률에서의 수학 문제. R1과 R2의 조인트 PDF를 알고 있었을 때 V와 세타 R은 저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디파인이 되어 있냐면 V는 루트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세타 R은 탄젠트 인버스 R1, R2.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었을 때 R1과 R2의 조인트 PDF를 알고 있었을 때 세타 R의 PDF를 구하여라. 지난학기에 통신이론 들었던 학생이면 아마 숙제에서 봤든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봤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작년에 통신이론을 재수강했던 학생도 아마 통신이론을 재작년에 들었던 학생도 아마 이 문제를 봤을 것 같아요.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그 문제를 항상 내가 냈던 이유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냈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이 또 다르게 막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F세타를 구하여라 라는 거가 문제인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프로치 두 개의 스텝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스텝이 V와 세타 R의 조인트 PDF를 구하여라. 두 번째 스텝이 그 조인트 PDF로부터 마지널 덴시티 펑션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순서대로 써보면 넘어갈게요. V 세타 R을 조인트 PDF죠. 이거 다 S1이 그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말을 하는 겁니다. FR1 R2는 알고 있죠. 여기서로부터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R1 대신에 V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R2 대신에 V 사인 세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좌표가 변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보정하는 거가 뭘 곱해주면 돼요? 자코비안.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뭐 틀렸어요? 틀렸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매우 불안해요. 자, 자코비안은 무엇이냐면 V R1 세타 R R1 V R2 세타 R R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R호는 V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V에 대해서 하면은 코사인 세타 R. 그 다음에 세타 R에 대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V 사인 세타 R. 그 다음에 여기가 V에 대해서 하니까 사인 세타 R. 여기는 V 코사인 세타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V 코사인 제곱 세타 R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플러스 V 사인 제곱 세타 R. 그래서 V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FV 세타 R, V와 세타 R의 조인트 PDF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파이 n 낫분의 1 2의 마이너스 n 낫 R1 대신에 V 코사인 세타 R 마이너스 루트 2s의 제곱 더하기 V 사인 세타 R의 제곱, R2의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파이 n 낫분의 1 2의 마이너스 n 낫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V제곱 사인 제곱 세타라니까 하나 V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루트 2s 코사인 세타 R 플러스 2s가 나오겠다 라는 거죠. 그쵸? 뭐, 그냥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V가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V 자코비안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가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V 자코비안 아까 J 나온 거가 V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다시 한번 틀린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자, 그래서 V 세타 R은 파이 n 낫 V 2의 마이너스 n 낫 V 제곱 마이너스 2V 루트 2s 코사인 세타 R 더하기 2s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V 세타 R의 조인트 PDF를 원하는 게 아니죠. 저기에서 뭘 원해요? 세타 R의 PDF죠. 세타 R의 PDF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널 덴시티 펑션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쵸? 마지널 덴시티 펑션이라는 건 F 세타 R에 대한 PDF는 V
V 세타 R의 조인트 PDF를 V에 대해서, V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면 세타 R에 대한 PDF만 남는 거죠. 그쵸? 모든 V를 다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V는 아까 본 대로 V는 루트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V의 범위는 0보다 크고 0보다 커요. 그냥 무조건 무한대보다 작고, 그죠?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F 세타 R 값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파이 n not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n not es 그 다음에 0에서 무한대까지 V 2의 마이너스 n not V제곱 마이너스 2V 루트 es 코사인 세타 R이다. dV다. 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걸 적분할 수 있느냐? 적분이 안 돼요. 저 적분이 이제 끝이에요. 저기에서. 저 PDF가 이제 저기에서 더 이상 안 구해져요. 자,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 S1은 뭐라고 쓸 수가 있었냐면 아까 1 마이너스 n분의 파이 F 세타 R D 세타 R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파이 n not 2에 마이너스 이거 이제 제가 감마 S라고 쓰겠습니다. SNR 펄 심볼 파이 S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n분의 파이 0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V 2의 마이너스 n not V제곱 마이너스 2V 루트 ES 코사인 세타 R dV D 세타 R 이렇게 써야 돼요. 클로즈드 폼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조금, 그래서 좀 아쉬우니까 조금 더 해보면, 해본다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세타부터 먼저 적분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V 빼내고, 그 다음에, V만 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뺄 수 있죠. V 2의 마이너스 n not V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파이 2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n not 2V 루트 ES 코사인 세타 R D 세타 R 이거 한 다음에 V에 대해서 적분 별로 이렇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 폼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거가 무엇이냐면 저거를 막 어프락시메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어프락시메이션이냐면 이걸 결과적으로 구하는 거는 세타 R에 대해서 PDF가 별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ES가 클 때, 그리고 SNR 값이 클 때, ES 나누기 N 낫의 SNR 값이 클 때에 대한 어프락시메이션, 또 M 값이 클 때에 대한 어프락시메이션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걸 조금 간소하게 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프락시메이티드 된 문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오픈 프라블럼, 저 문제를 푸는 거가 저 문제가 그냥 적분 문제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수학이 아니라 통신하는 사람한테 저 문제가 되게 뭐랄까 깨름직한 거예요. 저거 하나 못 푼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몇십 년 동안 네, 디지털 통신이 나온 뒤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못 풀어요. 저거를. 근데 나온 거가 이제 다 어프락시메이션 아니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94년도인가 3년도인가 어떤 사람이 그게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인데 거기에다가 뭐 논문을 하나 냈어요. 이름이 크레이그라는 사람인데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PSK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구했다. 클로스드 폼을 구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프로치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르고 좀 뭐랄까 저렇게 하면 되게 쉬운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고등학교의 수학적 실력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어프로치를 제안을 해가지고 풀어요. 그런데 그 역시 인티그레이션 폼이지만 큐 펑션처럼 그렇게 클로스드 폼의 그 프리시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폼으로 나와요. 나오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모든 모듈레이션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풀면 새로운 이제 그 풀이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방식을 그 텍스트북에 담아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거를 내가 언제 소개를 여기서 할까 하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우리 연구실에는 예전부터 해왔는데 그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을 이동통신공학에서는 가르치니까 다음 학기에 한번 이 시간이 남으면 언젠가 할지도 몰라. 이번 학기에 그냥 어떤 뭐 시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잘난 체하는 기분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풀이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나온 방법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같을 거예요. 디시전 리전이 똑같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probability of error m에서 n분의 1 하면 모두 다 이거 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n분의 1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인클로즈 중요한 거는 m은 2일 때 m은 2일 때는 당연히 지난 시간에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m은 2일 때. 그죠?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m은 4일 때는 m은 4일 때까지는 구할 수가 있어요. m은 4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m은 4일 때 생각해 보세요. 컨스텔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양쪽에 점 있죠. 이쪽에 양쪽에 점 있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m은 4일 때. 그러니까 바이너리 PAM을 쓰는데 바이너리 PAM의 오소노말 펑션을 코사인 피트로 썼든 아니면 이쪽으로 쓴 거는 바이너리 PAM을 사인을 쓴 건 P2T를 썼을 때 그 두 개가 패러렐하게 보내진 경우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probability of symbol error를 이렇게 쓰면 맞을 것이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저렇게 쓸 수 있는지. 나 결과를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결과가 저렇게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1 q 루트 2 es over n 낫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거는 심볼 에러가 나잖아요. 1 빼기 하면은 코렉 디시전 할 확률이죠. 코렉 디시전 할 확률이죠. 그런데 제곱이 돼 있어요. 왜냐면 코사인, 사인 양쪽 에러가 없다지만이 에러가 없는 경우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은 저기에서 컨스텔레이션에서 이쪽 가로축, 세로축 각각이 에러가 없는 거에 대한 확률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제곱을 한 거는. 거기서 1 빼기 하니까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Q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써보면 2Q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제곱해서 1 빼기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큐브 하니까 플러스 2큐 한 걸 빼가지고 하면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보시면 아까 바이너리 PAM 같은 경우는 M은 2일 때, 4일 때 확 갭이 벌어져요. 하지만 바이너리 PSK하고 QPSK하고 M은 4일 때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생각해 보면 오케이. M은 2일 때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M 때는 얼마인지. 작아졌긴 작아졌지만 그렇게 크게 작아지지 않았어요. 얘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M은 8이 되면서부터 작아져요. 현격하게 M은 PAM처럼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 4, No. Turn off methane. 4PM을 쓰겠어요? QPSK를 쓰겠어요? 당연히 QPSK를 쓰겠죠. 그쵸? 성능이 똑같은 에브노를 쓴다고 하더라도 EB 값을 크게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을 낸다라면은 적은 EB 오브 N낫을 쓰는 거가 좋겠다라는 거죠. N낫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통신? 파워 이피션트한 통신입니다. 그죠? 통신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스펙츄럴 이피션트, 그 다음에 파워 이피션트. 그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모듈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능을 보고. 오늘 괌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괌은 더 쉬워요. 괌은 아까 PAM을 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데 다음 주에 한 5분이면 풀 수 있을 거예요.